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도 KCSE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최훈자 교수님 연구실 소속의 김요엘입니다. 논문 제목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도메인에서의 프로그램 합성 기법의 성능 확인을 위한 사례 연구입니다. 저희가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플랫폼 종속적인 함수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함수의 기능은 같으나 특정 하드웨어에만 접근하는 여러 함수 버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플랫폼 종속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런 함수는 검증에 포함하기 힘들고 지금 상태에선 이를 수작업으로 추상화 모델을 만들어서 검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작업을 자동화하고 검증에 포함시키면서도 복잡도를 낮추고 싶겠죠. 이런 목표가 있을 때 프로그램 합성 기법이 이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합성이 뭔지 알고 있어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합성의 정의는 다양한 형태의 제약 조건을 가지고 프로그램 탐색 공간에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다양한 형태의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의미적인 제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입출력 예제가 대표적인 예고요. 또한 입출력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나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의미적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법적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Syntax Guided Synthesis의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는 프로그램 탐색 공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한 문법들을 정해놓은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사용 가능한 자료형, 연산자, 상수값들이 포함됩니다. 결국 프로그램 탐색 공간은 문법적으로 유효한 프로그램들의 집합이라는 것이죠. 연산자, 상수, 매개 변수들의 수많은 조합들이 프로그램 탐색 공간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탐색 공간에서 사용자가 입력으로 준 의미적인 제약 사항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합성기라는 것이죠. 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합성기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입출력 예제를 기반으로 하는 듀엣이고 또 하나는 입출력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 기반의 드라이드 신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합성 기법으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볼 텐데요. 네, 소프트웨어 테스팅, 검증에 프로그램 합성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테스트 스톱이나 모의 객체, 그러니까 테스트 모킹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합성을 통해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소프트웨어 검증 시에도 복잡도가 높은 함수를 합성해서 복잡도가 낮은 함수로 변환하여 검증에 대신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도메인에서는 플랫폼 종속적인 함수를 플랫폼 독립적인 함수로 변환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검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세세한 단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서 플랫폼 종속적인 함수가 있는데 이를 프로그램 합성 기법을 통해서 플랫폼 독립적인 함수로 변환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검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그 다음은 연구의 목적인데요. 합성된 프로그램의 정확도와 복잡도 측정을 통하여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검증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입니다. 정확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특정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기존 함수와 일치하는 출력값을 반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복잡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합성된 함수와 기존 함수를 비교했을 때 코드의 길이가 얼마나 짧은지, 즉 연산 횟수가 얼마나 적은지를 비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부수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 프로그램 합성 기법의 실제 적용 사례를 연구해보자라는 목적이 있고 다양한 합성 기법 중에서 특성이 서로 다른 합성 기법을 선택하여 장단점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떤 합성 기법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나중에 실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때 상황에 따라 어떤 합성기를 사용하면 좋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두 개의 합성 기법을 비교할 텐데요. 먼저 듀엣은 입출력 예제 기반이고 컴포넌트, 그러니까 프로그램 탐색 공간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부품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네, 오른쪽 그림을 보면 0이면 3, 그다음에 1이면 5와 같이 입출력 예제를 받아들여서 듀엣에서 fx는 2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듀엣의 장점은 랜덤으로 입력값을 생성하고 이를 단순히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출력값을 얻으면 입출력 예제를 매우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펙 생성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펙이라는 것은 듀엣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입출력 예제에 더해서 정의된 문법이 스펙이고 이 문법은 거의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네, 이제 드라이드 신스를 살펴볼 차례인데 먼저 입출력 사이에 논리적 관계 기반이고 연역적으로 식을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제약 조건일 때,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0일 때 3과 같이 예제가 아닌 거죠. 예제가 아니라 산술 연산과 조건 연산으로 구성된 관계식으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있으면 x, y 중에 큰 값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드라이드 신스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더 복잡한 함수라면 이러한 관계식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스펙을 작성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듀엣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드라이드 신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표를 보시면 듀엣의 합성 결과를 나타내는데 대체적으로 정확도가 매우 높았고 잘하는 건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택시 함수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6.5%로 매우 낮았는데 이는 택시 요금을 계산하는 함수인데요. 이 택시 함수가 이 아웃풋 범위도 넓고 사용 가능한 연산자와 상수값의 합계가 다른 함수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네,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서 스펙에 추가된 입출력 예제만 200개의 입출력 예제만 만족하고 다른 입력값에 대해서는 정확한 출력값을 반환하지 못하는 과적합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듀엣은 이러한 단점이 있고 네, 반면 트라이드 신스는 듀엣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함수도 오른쪽 그림처럼 직접 스펙을 작성해서 정확도 100%의 함수를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드라이드 신스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텐데요. 오브젝트 팔로워는 근처의 표적 물체를 따라 이동하면서도 항상 표적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로봇입니다. 이 실험 대상 함수는 모두 4개이고 카메라에 측정된 센서 값을 해석하는 함수들입니다. 맨 위에 코드를 보시면은 이 nextcam 데이터가 전역 변수로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배열과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각 합성 기법이 오브젝트 팔로워의 함수들을 얼마나 잘 합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험 방법은 이 실험 대상 함수는 모두 nextcam 데이터라는 전역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스펙에서 해당 전역 변수를 매개 변수로 추가를 했고요. 듀엣과 드라이드 신스 모두 배열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배열의 각 요소들을 정수형 일반 변수로 변환해서 스펙에 추가했고요. 그리고 듀엣에서는 이 랜덤 입출력 예제를 100개씩 생성을 해서 스펙에 추가하고 합성했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은 합성 결과를 사용했습니다. 드라이드 신스에서는 대상 함수의 코드를 통해 스펙을 작성했고요. 특히 getBiggestDirect 함수는 반복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코드 그대로 스펙을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는 스펙을 작성했습니다. 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듀엣의 경우에는 이 getWidth, height, area 함수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출력값의 경우의 수가 각각 256개에서 65,000개 정도로 매우 넓었고요.
매우 많았고요. 그리고 또한 매개 변수 42개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37개의 변수가 합성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높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에 반면에 get biggest direct는 출력값의 경우의 수가 그나마 9가지로 해서 정확도가 37.9% 정도 나왔지만 이것도 사실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죠. 그 이유를 조금 더 찾아보면은 이 사용 가능한 연산자와 상수값이 15개로 매우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더 내려간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네, 반면에 이 드라이드 씬스는 이 정확도는 100%인데 합성 사이즈가 매우 크죠. 그러니까 즉 복잡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검증에 쓰이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단점도 있고 매우 높은 스펙 작성 난이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get biggest direct가 이 반복문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스펙 그대로 이 코드 그대로 스펙을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작성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실험 결과를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이 듀엣과 드라이드 씬스의 장단점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 간단한 함수의 경우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제로 스펙을 생성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쉽다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복잡한 함수의 경우 성능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함과 이 복잡함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이 간단한 함수는 프로그램 탐색 공간이 좁은 경우나 출력값의 범위가 몇 가지로 고정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복잡한 함수는 상수값이 아닌 여러 매개 변수 간의 복잡한 표현식을 찾아야 할 때 상당히 복잡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값의 범위가 넓은 경우나 사용 가능한 연산자 및 상수값이 많은 경우 또 사용되지 않는 매개 변수가 합성에 방해를 하는 경우에 복잡한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드라이드 씬스는 이러한 복잡한 함수를 합성할 수 있고 성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스펙 작성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힘들고요. 스펙 작성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또한 있었습니다. 네, 결론 및 향후 연구입니다. 일단 이 결론은 이 실험 결과 복잡한 함수를 합성해야 할 경우 드라이드 씬스의 성능이 좋으나 매우 긴 스펙 작성 시간이라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에 비해 스펙 생성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듀엣의 합성 가능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듀엣의 정확도가 다른 간단한 함수에 대해서는 매우 높았지만 특정 실험 대상 함수에 대해서는 좀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데 이 듀엣에서 실험을 할 때 사용한 입력값 생성 방식이 랜덤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 파악된 단점을 극복하고 프로그램 합성 기법이 검증에 사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저희의 향후 목표입니다. 네,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감사합니다.